자, 오늘부터 이제 함께하는 사회문답 우리 심화 문제 브리핑 여기 들어갈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뭐 새로운 학생들도 있으니까 선생님 소개 잠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최신 문제 경향이 있어. 선생님이 이제 그거 위주로 좀 한번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진으로 한번 나갈게,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 선생님 뭐 수업 모토는 뭐 함께하는 사회문답 이런 것들 많이 붙여.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 뭐 혼자 수업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냐면 이제 니네들하고 뭔가 피드백을 하면서 같이 수업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수업하다가 뭐 모르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 질문해. 알았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떠냐면 선생님이 한 8시인가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제 도표 수업도 하거든. 근데 도표 뭐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카톡을 남겨서 그래갖고 내가 또 그 답변 달아주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일에 어떠냐면 니네들이 질문한 거 선생님 웬만하면 12시 반 1시에 소화시켜 주거든. 그러면 이제 그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거는 누적이 되잖아. 그럼 니네들 피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면 된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뭐 S1 학원에 있고 뭐 그 다음에 예전에 온라인도 찍었는데 요즘 온라인 안 찍어. 근데 대신 이 온라인 선생님이 이제 찍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니네들이 혹시 결석을 한다 그럴 때 선생님이 이제 그 인강하고 비슷하게 선생님 촬영해서 줄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뭐 학교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이 있다는 거. 그래갖고 선생님 뒤쪽에 해당되는 거 나머지 이제 하나 더 넘어가면 자, 강좌 구성 같은 경우는 뭐 개념은성하고 문제풀이가 같이 진행돼.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문제풀이야. 그래서 개념을 한 30 정도 나가고 문제는 한 70 정도 나간다. 알았지?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거는 중요한 내용이나 시험 문제 꼭 나올 거는 내가 다시 한번 언급하니까 그냥 머릿속에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냐면 문제만 직접 풀잖아. 그럼 개념이 중요 개념이 정립이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 문제 푸는 게 어떨 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개념에 대한 거는 꼭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개념 설명,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문제풀이, 테스트까지. 그리고 뭐 테스트는 한 10문제 정도 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그러니까 아마 10문제 중에 한 6개 정도 맞추면 상관없다. 알았지? 그러니까 한 4개 정도 맞추면 가끔 뭐라 그러는데 내가 그동안은 그런 애들은 거의 없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거. 자, 수업 시간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 한 10분만 일찍 와. 5분에서 10분.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할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제 본진도 나간다.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진행되는 거. 그 다음에 뭐 테스트 뭐 이런 거 진행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최과학 특징을 하나만 얘기하면 내가 항상 이해 중심의 수업을 얘기하려고 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냥 드립도 암기하지 말고 나중에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줄쳐놨다고 선생님한테 질문해. 그럼 선생님이 최대한 용어를 쉽게 설명할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질문을 내가 직접 받아. 그래갖고 니네들이 어떤 게 부족하다 이건 내가 일일이 짚어줄 수 있거든. 근데 뭐 단어나 이런 것들 한자는 어려운 게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 형광펜으로 칠해놨다가 사진 찍어서 질문해.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는 언제든 질문 받아줄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야. 내가 이제 최상위권 애들도 대치동에 수업하지만 이게 한글을 간신히 하는 애들 수업할 때가 있어. 이거 어떤 애들이냐면 중학교 3학년 고1 때까지 외국 살다 온 애들이 있거든. 근데 가끔 걔네들이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어떠냐면 실제 단어를 몰라. 내가 그런 애들도 내가 쉽게 설명하려고 항상 노력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EBS 분석지가 있어. 그래갖고 이게 어떤 거냐면 얘들아 이거 기출 분석. 그래갖고 이 기출 분석지는 어떠냐? 1강부터 17강까지 다 있는데 이건 업데이트를 또 한 거야. 알았지? 선생님이 매년 이거를 3번 업데이트해. 왜냐면 기본 내용이 있는데 얼마 전에 6월 모의고사 우리 치렀잖아. 그러니까 6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가장 최신 EBS 문제까지 내가 넣어놨어. 알았지? 그러니까 원래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던 애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내용을 기반으로 6월하고 그 다음 EBS 추가된 거 확장만 시켜놓으면 돼. 알았지? 그러면 이제 올해 최신 내용까지 우리 접근이 가능한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생님 모든 수업 PP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보기는 편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자를 활용해서 선생님이 개별 질의 응답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질문을 받기 때문에 아마 오류는 거의 없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가끔은 대학생들이 질문 받거든? 근데 선생님은 웬만해서는 질문 조변 안 써. 내가 직접 답변을 하려고. 그래서 어쩔 때는 많으면 70개 정도만 답변하거든. 근데 밤에 뭐라고 내가 답변을 준다. 알았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돼야 니네들이 대학생 애들이 잘못된 개념으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잖아? 니네들이 한 문제를 못 틀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웬만한 질문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하나. 최신 문제 경향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도 6월 모의고사를 내가 거의 8시간 분석을 했어.
나는 6월 8시간 그 다음에 9월 8시간 분석하거든. 근데 또 한 가지는 분석한 것뿐만 아니라 문제 만드는 것까지 하면 6월 목에서 20문제 갖고 나는 10시간을 그냥 헤매는 거야. 아, 왜 그러냐면 문제 푸는 게 아니야 나는. 왜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이 왜 그렇게 됐는지 난 파악을 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만 제대로 파악되면 우리 어떠냐면 수능 문제까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다. 그래갖고 최신 문제경을 딱 봤더니 이거야. 기출문제 분석이 요즘은 기본이다. 알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떠냐면 6월, 9월 평가원의 문제 내용 요소가 수능에 반영이 돼. 그러니까 6월에 출제됐던 거랑 9월에 출제됐던 거를 겹치면 수능 문제야. 알았지? 그럼 내가 여러 문제를 유추해 줄 수 있다 그랬다. 근데 나머지는 니네가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야, 그러면 선생님 하나 더 볼게. 여기에서 이게 그 다음 내용 이게 22년도 6월 17월 문제다. 알았지? 그래갖고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야. 그래서 봐봐. A, B는 각각 관료제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관료제 탈관료제 물어보는 거였거든. 근데 작년에 이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가 평가에서 5년 만에 처음 나왔어. 그래갖고 작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애들한테도 야 6월에 관료제 탈관료제가 나왔다 이거 오랜만에. 근데 만에 안에 9월에 나온다고 하면 이건 수능이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우리 9월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자 9월 문제 또 나왔어. 그래갖고 읽어보면 이거야. A, B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왔지. 근데 내가 이거 나오고 나서 애들한테 야 이번에는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수능 문제 이렇게 나오더라고. 알았지? 야 그래서 봐봐. 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수능 문제 이거 문제 단어는 하나도 안 틀렸어. 봐봐. A, B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옳은 거. 그래갖고 9월 출제했던 사람이 수능에 그대로 들어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6월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보여. 알았지?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똑같다. 그래갖고 6월하고 9월을 겹치면 그 문제 내용 요소는 수능에 반영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올해도 내가 보니까 안 나올 내용들이 있어. 왜냐면 대중매체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예전에는 단독 문제로 나왔지만 요즘 보기지만 하나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마더통이나 이런 거 연습할 때도 안 나오는 내용은 좀 비중을 줄여. 알았지? 나오는 내용에 대한 것만 보다는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돼. 야 그럼 또 하나 볼까? 자 기출변형에 대한 학습 필수예요 요즘. 그 다음에 그거를 주관식으로 선생님이 연습을 시켜줄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요거다. 알았지? 자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거는 5개년치 내용을 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요것만 연습하더라도 아마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건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하나 더 볼게. 자 기출 분석에 대한 예시는 이런 식으로 주관식으로 된다는 거. 자 이것도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있다는 거. 그리고 작년에도 선생님이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를 뭐 이런 식으로도 연습을 많이 시켰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뭐 5년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하나 더 볼게. 1등급 학습 방법은 요즘은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평가원하고 교육청 제시문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2번 답이 1번이다 이걸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 보기 지문들이 있거든. 그걸 분석하는 거야. 그렇지? 그걸 내가 하나같이 어차피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통계 문제는 3년치 기출 문제를 반복 연습하면 돼. 이게 딱 60문제야 거의. 그럼 그것만 우리 4번에서 5번만 연습하면 돼. 그럼 도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일단은 3년치 평가 문제에서 새롭게 나오는 표현이 거의 수능에서 나왔어. 근데 기출 유형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똑같아. 6월 문제가 있고 9월 문제가 있으면 이 내용 요소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나머지에 해당되는 걸 선생님 예시문 하나만 잠깐 한번 들어줄게. 그래갖고 일단은 봐봐. 22년 6월 문제다. 상중하여금 100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걸로 푸는 거야. 근데 선생님 작년 6월에 이거 나왔을 때 애들한테 야 이거는 너무 쉬워서 수능 문제 안 나올 거야 그랬어. 새로운 유형도 아니야 이건. 알았지? 근데 우리 22년 9월 문제야. 이게 새로운 유형이었어. 그래 뭐냐면 A, B, C 구하는 거야 계층. 갑국, 을국, 병국이고 그다음 벤다이어그램이 나왔지. 그렇지? 야 근데 이거 갖고 내가 수능 문제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랬거든. 근데 나는 내가 뭐 신도 아니야. 근데 나는 선생님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냥 유추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 수능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갑국, 을국이 아니라 1 예측, 2 예측 나왔지만 결국 A, B, C의 계층 이걸로 파악하는 게 문제 유형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아마 똑같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6월하고 9월 문제 새로운 유형이 수능이다. 그리고 그것만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럼 내가 유형 하나만 더 볼게. 자, 하나 더. 자,
우리 사회복지 문제가 있거든. 선생님 작년 교재에도 내가 넣어놓은 게 있어. 그래갖고 도표통계 교재 보면 A 지역, B 지역이 있어.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이거 해당되는 거 공부하는 애들은 알 거야. 옆에 인구수를 구한 다음에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거거든. 그래갖고 이게 22년도 수능 특강 우리 8번 문제에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예전에 한번 기출이 됐었어. 그래갖고 어떻게 됐었냐면 봐봐. 20년 평가 문제에서 자 6월에 이렇게 나왔어. A, B, 남자, 여자 비율. 앞에 문제랑 차이는 가나다에서 하나가 추가된 거다. 다까지.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제를 선생님이 작년에도 연습을 많이 시켰단 말이야. 근데 수능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봐봐. A, B, 남성, 여성, 가나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이 단어만 바뀐 거야. 작년 수능 문제야. 내가 이거 변형한 것도 아니다. 봐봐. T 플러스 20년. A, B를 바꿔놓은 거야. 알았지? 가나를 남자, 여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바꾼 거야. 근데 구하는 형태는 어떠니? 똑같지. 그치? 구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았어. 근데 한 가지는 중복 수급자 구하는 게 하나가 추가됐는데 이거는 그 전에 평가 6월 거에 나왔던 내용이야. 그래서 새로 표현이 여기 문제에 적용된 거다. 알았죠? 그러니까 도표통계 문제도 너네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이제 본 수업에서 계속 나갈 거야. 그러니까 아마 기존의 유형에 대한 걸 연습하고 올해 나온 거 9월 문제를 좀 추가하면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일단은 나머지 하나 보면 내가 후기 하나 보여줄게. 선생님 작년에 수업했던 여학생 하나가 있는데 얘가 미술하는 학생이야. 예고 학생이야. 근데 선생님이 내 얘 보고도 깜짝 놀랐어. 내가 5월 말인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도표는 항상 다 틀린데 24점인가 그래. 그래갖고 내가 나한테 도표 수업을 5번 들었던 아이인가 그래. 그래갖고 내가 마지막에는 하영아 이제 안 넣어도 돼. 모든 유형 다 알면 우리 어떠냐면 이제 안 넣어야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지가 계속 들어서 마지막까지. 그래갖고 마지막에 야 이 11월 18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 카톡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얘가 설마 이렇게 나올 애가 아니었는데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47 나오더라고. 42가 1컷이었어. 그럼 선생님도 깜짝 놀랐다. 알았지? 그래갖고 내가 얘를 보면서 느낀 게 풀어준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나오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본인도 깜짝 놀라니까 나한테 카톡한 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랑 배운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고 일주일 전에는 올해 나온 기출 문제만 다시 분석해라. 근데 이제 그게 또 도움이 많이 됐나 봐. 알았지? 그래갖고 나중에 이대가 갔을 거야. 나도 너무 좋더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야 제발 7등급 나온다고 그냥 나는 2등급 4등급 받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1등급이야. 알았지? 야 얘도 거의 5등급에서 왔는데 내가 3등급만 맞자 그랬으면 어려운 도표 문제 안 풀렸을걸? 근데 나 어려운 도표 문제 다 풀렸어. 5번씩.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한 거야. 알았지? 근데 대신 차이는 있다. 얘는 문제 풀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나한테 그날 무조건 질문했어. 알았지?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또 하나 나머지 한번 볼게. 자, 수업 관리는 선생님이 자 테스트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맨 첫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카톡을 통해서 질의응답 받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딱 보면 요거야.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결석을 했을 때는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항상 촬영하거든. 그래갖고 선생님이 유튜브에 항상 올려놔. 그래갖고 선생님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래갖고 선생님 유튜브 링크를 걸어갖고 이제 넘겨준다. 알았지? 근데 희한한 거는 내 강의를 애들이 복습용으로 많이 봐. 근데 한 가지는 구독자가 늘질 않아. 나중에 꼭 신청하면 제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해줘 제발. 이 새끼들이 다 보면서 내가 어쩔 때는 일주일 시청 시간이 한 20시간이 넘어가. 근데 승부만 안 했지 너. 거봐 이런 애들이 많다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꼭 한번 볼 때는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알았지? 뭐 안 해도 상관없는데 왜냐면 이제 항상 얘네들 얘기하는 게 있잖아. 구독과 좋아요가 뭐 영상 만드는 사람한테 힘이 됩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한 번만 해줘. 알았지? 자, 시간 되는 사람들은. 자, 그럼 뭐 조회수는 일단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선생님이 이거 복습용으로 만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 못 왔을 때는 선생님이 오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파트가 있으면 얘기해. 그럼 그 영상을 내가 보내줄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마지막 말이 이거야. 목표 없이 오지 말 결과 없이 가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냥 1등급 맞고 만점 맞으려고 왔잖아. 그러면 왔을 때 딱 3가지만 지켜. 알았지? 자, 수업 시간 늦지 말고 그 다음 숙제 다 해오고 그 다음에 그날 모르는 거 질문해. 그러면 나중에 다음날 질문해야지 그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 부족한 내용을 까먹어. 알았지?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그날 질문해서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3가지만 하면
내가 봤을 때 누구나 1등급이 나온다. 알았지? 그러니까 고중급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정리 한번 할 건데, 자, 우리 첫 장을 잠깐 넘겨보자. 그래서 지금 첫 장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선생님이 한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빈칸을 잠깐 한번 채울 수 있는 건 채워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같이 한번 할 테니까 지금 한번 채워보자. 자, 우리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연과 사문현상 비교하는 게 지금 한 문제가 나올 거야. 왜냐면 6월 달에도 얼마 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건 매년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면 선생님 일단 포인트 하나만 짚어줄게. 그래서 일단 존재, 필연, 확실성의 원리랑 그 다음에 당위, 계연, 확률의 원리. 여기까지 일단 동그라미 쳐놔. 자, 그래서 일단 자연상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을 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 홍수, 그 다음 뭐 장마. 왜냐하면 홍수가 일어나고 장마가 일어나는 건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야. 야, 근데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는 건 뭐가 있냐 그러면 홍수가 발생을 했어.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 거야. 수해복구 사업. 자,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지역에서 다 수해복구를 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 인간의 의지가 개입됐기 때문에. 야, 그래서 이거다. 자연산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 같은 경우는 100% 발생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야, 그러면 선생님 이제 하나 봐봐. 뭐가 있냐면 중력의 법칙이 또 자연상 중에 하나야. 그럼 물건을 위로 던지면 어떠니? 아래로 떨어지지, 그치? 그래서 모든 지역에 중력의 법칙은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물건을 위로 던지면 아래서 떨어지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걸 필연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야,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하냐? 확실성의 원리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러면 사문현상 같은 경우는 당위 법칙이 작용을 해. 그래서 당위라고 하는 거는 얘들 옆에다 좀 적어놓으면 얘는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부모님께 당연히 효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야, 근데 한 가지는 이런 게 있다. 10명 있다고 하잖아. 그럼 9명 분명히 효도할 거야. 근데 한 명은 어떤 부모님한테 욕하는 쓰레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는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럼 그런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어때? 확률의 원리도 작용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야, 그러면 일단은 법칙 세 가지를 일단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알았지? 야, 그럼 나머지를 한번 볼게. 자, 자연상 같은 경우는 뭘 가치성이야? 자, 몰이라고 하는 거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왜냐 태풍이 불어. 그럼 착한 애가 있고 나쁜 애가 있어. 야, 그러면 나쁜 애만 쓸어버리는 거 아니잖아. 다 쓸어버리는 거야, 그렇지? 야, 근데 우리 사문현상 같은 경우는 어떤 가치가 함축적이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 야, 그러면 우리 자연은 보편성만 있어. 근데 사문현상 같은 경우는 보편과 특수가 같이 나타나지. 그래서 이거는 니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인간이 의식주 생활하는 건 맞잖아. 그렇지? 모든 인간들은. 야, 근데 먹는 방식, 입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지. 나라마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특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보면 그동안의 문제를 분석하잖아. 그럼 얘를 일단 암기하는 게 포인트야. 그럼 수능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얘네들의 공통점이 나오는 거야. 적어놔. 자, 일단은 경험적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야. 경험적. 자, 그 다음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게 있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건 인과관계가 나타나. 인과관계. 야, 그럼 니네가 확인해. 얘는 인과관계가 어떤 불명확. 알았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다. 야, 근데 얘는 어떤 인과관계가 명확한 거지. 이게 일단은 시험 문제 포인트야. 야,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만 더 적어줄게. 얘네들의 공통점 중에 또 하나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행동에 영향. 야, 왜 그러냐면 이게 이번에 EBS에 처음으로 나온 내용이야. 알았지? EBS에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알았지? 이거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점은 어떠냐면 경험 인간.
그렇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동안에 문제를 분석하면 새롭게 들어간 표현은 무조건 나온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 작년 수업할 때는 내가 항상 여기까지만 적어줬거든. 근데 요즘은 여기까지 적어줘. 그러니까 일단은 자연과 상근현상 비교하는 게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세 가지 공통점의 포인트라는 걸 적어놓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 하나만 더 넘어가 볼게. 아래쪽 관점. 자, 그래서 우리 관점에 해당되는 것도 선생님이 같이 보면 얘들아 옆에 여백에다가 좀 적어놔. 우리 관점은 이렇게 먼저 좀 구분해야 돼. 예전에는 거시밋이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었거든. 근데 요즘은 이렇게 물어봐.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거랑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거. 상호작용. 상호 구조에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게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갈등이 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상상론이 있어. 상상론. 자, 그래서 니네들이 요거에 대한 거를 하나만 좀 적어두면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사회랑 개인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사회관계.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얘네들은 숲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나무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뭘까? 숲을 강조하지. 야, 그러면 숲을 강조하기 때문에 너무 개별적인 단위에 대한 건 어때? 소비하는 거지, 그렇지? 야,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거 보자. 사회랑 그 다음에 개인이 있어. 뭘 강조할까? 개인을 강조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숲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나무가 있어. 뭘 강조할까? 나무를 강조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시밋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은 사회 구조, 상호작용 이런 말이 들어가.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 왜냐면 얼마 전 6월 모의고사 풀 때도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 뭐냐 이러면서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확인을 해놓고 있으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개별적인 내용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일단 기논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 옆에다 좀 적어놔봐. 얘는 유기체 설명의 입장. 자, 머릿속에 한 번만 좀 떠올려. 알았지? 그래서 유기체라고 하는 거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야. 야, 지금 니네들도 하나의 생명체야. 알았지? 야, 그럼 니네 몸을 봐봐. 심장이 있고 손톱이 있어. 심장 없으면 죽지 않잖아. 야, 손톱 없으면 아니지, 반대가 되겠지. 심장 없으면 사람 죽어. 손톱 없으면. 그 다음에 사람은 어때? 죽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때? 사회를 보면 생명을 보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게 있고 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게 있대. 그래갖고 사회를 보더라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각각의 기능들은 어떠니? 혼자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서로 의존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좀 적어놔. 이 합의라고 하는 말 갖고 좀 확인하자. 자, 전체 합의. 전체 합의. 이거는 기능이야. 전체 합의. 야, 근데 특정 집단의 합의가 들어가는 경우 있어. 특정 집단의 합의. 야, 특정 집단의 합의는 어떠냐면 얘는 갈등이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기본 문제보다는 심한 문제에서는 이런 내용 갖고 자주 물어봐.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기놈에서는 한 가지 기능이 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그래갖고 얘들아 확인하는 거야. 얘네들은 상호 의존적 관계라고 얘기해. 의존적 관계. 상호 의존적 관계라고 하는 건 서로 우리 의존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봐봐. 니네 몸을 보면 팔다리, 심장, 간 이런 게 있어. 야, 그러면 그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니? 맞잖아. 그러면 각각의 기능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담당하고 안정적으로 있잖아. 그럼 그 사회는 어떠냐면 안정을 이루고 질서를 유지하고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자, 그래서 일단 기논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주로 안정과 변동이 있으면 안정을 주로 중시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여백에다 좀 적어놓을게. 안정이 있고 변동이 있으면 얘는 변동을 조금 중시하는 것보다 안정을 중시한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게. 얘네들은 갈등에 대한 입장을 한번 적어볼게. 갈등에 대한 입장. 얘들아 이거 시험 문제에 아마 자주 물어보니까 좀 확인해. 갈등은 얘네들은 작게 취급해. 그러니까 병리적이에요. 병리적. 그러니까 병리적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우리 기능론에서도 갈등은 발생한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일시적인 거야. 그러니까 잠깐 병에 걸린 거야. 사람 몸을 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 몸에 열이 나잖아. 그럼 변동이 발생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열은 없어지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얘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 얘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야. 얘들아 이 단어 얘들이 10명 중에 3명이 나한테 질문을 한다. 알았지?
야 그럼 또 하나 봐봐. 자 갈등에 대한 입장이 있고 계층화에 대한 입장이 있어. 계층화에 대한 입장. 이건 선생님이 왜 적어주냐면 이거 얼마 전 6월 모의고사에 나왔어. 그럼 수능 문제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 알았지? 야 그러면 계층화에서는 얘는 불가피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지. 자 선생님이 이거 얘기해 줄게. 자 우리 기능론에서 딱 보잖아? 그러면 계층화라고 하는 건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야 니네가 사회를 보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야 그럼 계층화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거야. 자 어떤 사람이 돈을 요만큼 갖고 있어. 월급을. 그럼 그 사람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월급이 이만큼 받는 거야. 알았지? 야 근데 어떤 사람은 월급이 요만큼 받아. 그럼 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월급을 요만큼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받는 게 있으면 자 너도 만약 월급 많이 받고 싶잖아. 그럼 너도 노력해서 너도 기능을 길러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층화라고 하는 건 어때? 당연한 거다 기능론에서는. 알았지? 얘들아 계층화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는 기능론에서는 당연한 거야.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용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이해를 해놔. 왜냐면 이거 6월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한 가지 적어줄게. 자, 뭐가 있냐면 각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있다. 요것도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와. 양립할 수 있다. 자, 선생님 이것도 하나 얘기해 줄게. 왜냐면 우리 기능론은 안정을 추구하잖아. 야, 그럼 봐봐. 돈이 있는 애가 있어. 돈이 중간밖에 없는 애가 있고 아예 없는 애가 있어. 야, 그러면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얘를 다 인정하지. 그러니까 각 계급의 이익은 어때? 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야, 이거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거 이 용어는 아마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물어보니까 확인 좀 해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기능론에서 이제 하나 더 볼게. 뭐가 있냐면 기능에서는 사유지 통합을 얘기해. 단점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할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 요거 수능 지문 연달아 3년 동안 나왔어. 자, 얘가 수능 어떠냐면 3년 동안 나온 거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봐봐.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야, 왜 그러냐면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자, 돈이 있는 애가 있어. 중간밖에 없는 애가 있고 아예 없는 애가 있어. 근데 기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안정을 추구해. 그러니까 얘를 다 인정하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떠냐면 돈 있는 애들 있지. 걔네들의 이익을 대변한대.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상당히 비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용을 한번 보면 시험 문제에 얘하고 그 다음에 얘 이 세 가지 표현은 애들이 10명 중에 3명이 나한테 질문을 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우리 이거는 수능 시험에 또 나올 거야. 알았지? 선생님 작년에 애들 수능 준비할 때도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 계속 그랬는데 작년 질문에도 이게 나왔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요거라. 근데 내가 올해 초점 맞추는 건 요거. 불가피하다. 이런 거. 자, 좀 이따 6월 문제 어차피 한 번 할 거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일단은 기능론과 관련된 건 됐다. 자, 그럼 이제 갈등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갈등은 얘들아 확인해. 지배 집단이 있고 세상은 피지배 집단이 있대. 얘들아, 지배 집단은 가진 자야. 알았지? 피지배 집단은 못 가진 자다. 야, 그럼 얘네들은 어떨까? 대립과 투쟁이 발생하지. 그렇지? 야, 그래서 사회는 어떠냐면 이 가진 자들이 지네들의 가진 걸 어떤 세습하려고 아니면 재생산하려고 사회 제도를 만들어줬대. 사회 제도는. 자,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해. 자, 우리 갈등의 입장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은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어. 왜냐하면 기능론에서는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이 있어. 그 서로 조화롭게 있는 거지. 맞잖아? 야, 근데 갈등론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 중심으로 가는 거야? 남성 중심으로 가. 알았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여성들을 위하는 척할 뿐인 거지 세상의 원래 권력을 장악하거나 법을 만들던가 뭐 이런 사람들은 남자래. 그러니까 여자를 위하는 척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게. 얘들아, 이거야. 일반인이 있어. 장애인분들이 있다. 야, 그럼 기능론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일반인분들의 기능과 장애인분들의 기능이 있어. 서로 조화롭게 있는 거지. 맞잖아.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거야. 맞지 않니? 근데 갈등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 중심으로 가 있을까?
일반인 중심으로 가 있어. 내가 보면 야 지금 일반인들이 대다수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능들은 어떠냐? 일반인한테 초점을 맞춰 있대.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은 소외된 거야. 그래갖고 장애인분들은 어떠냐?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는 거지, 그렇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 근데 장애인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어떠냐? 돌아다니다가 정말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대. 왜냐면 우리가 그냥 걸어다니는 길들이 있어. 왜냐면 이제 요만한 턱들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 근데 장애인분들 같은 경사가 요만큼만 돼도 못 지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법을 만든 게 어떠냐면 우리 일반인들이야. 왜냐면 내가 보통 예를 많이 드는 게 너네 아파트를 봐봐. 계단이 있지. 옆에 경사로가 분명히 있어. 그런데 그 경사로는 장애인 휠체어들이 다니는 공간이거든. 근데 일반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원래 장애인분들 그거 못 지나다닌대. 원래 장애인분들이 지나다니려면 경사도가 이렇게 낮아요. 알았지? 근데 경사를 이렇게 낮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 공사비가. 그러니까 일반인의 기준으로 그냥 이 정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일반인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다. 어떤 사람은 조화롭게, 어떤 사람은 또 대립과 갈등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해 보면 그래. 자 그러면 옆에다가 좀 적어놔. 얘들아 요거 안전보다에 뭘 추구할까? 변동이야. 자 그 다음에 갈등은 얘들아 크게 취급한다. 크게 취급해. 자 그 다음에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계층화 입장에서 계층은 불가피한 건 아니지. 어떤 직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걔네들이 만든 거네. 자, 그 다음에 양립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없다가 돼. 자, 그래서 옆에 여백에다가 요거는 좀 적어놔. 알았지? 지금 적어놔. 자, 하나 보자. 그래서 여기에 요즘 포인트는 이거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 불가피하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단점 완정에 대해서 설명이 어려운 거니까 이제 확인해 놓고,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 자, 상상론. 자, 그래서 상상론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는 이건 아까 뭐 얘기한 대로 세부적으로 보는 거야.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야, 선생님도 수업을 할 때 지금 상상론의 입장에서 지금 수업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왜냐면 선생님도 이런 게 있다. 선생님이 인원이 30명이 넘어가잖아? 그럼 난 수업만 해야 돼. 왜냐면 그 정도 인원이면 애들이 자고 있잖아? 그럼 나는 그래도 심지어 자고 있더라도 나는 그냥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업만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정도 인원이면 어떠냐면 니네 내가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니네 행동 하나를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래갖고 만에 하나 오늘 수업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만에 하나 민기가 만약 집중 못해서 그럼 오늘 왜 집중 못했니? 그런 것들을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맞지 않니? 그리고 니네들이 질문하더라도 오늘 저 민기인데요, 승범인데요 막 그러면서 질문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야 근데 이게 나중에 대치동에 이런 데 가면 100명, 200명짜리 수업이 있거든? 근데 그런 데는 니네들 이름 기억할 거 아니? 불가능해. 야 선생님도 30명만 내더라도 어떠냐면 대치동에 지금 선생님 인원이 30명까지 하나 있거든? 근데 나 거기서 애들 이름 기억 못해요. 최대한 기억하려고 하는데 3주가 걸리는 거야. 3주. 근데 이 정도 인원이면 어떠냐면 눈을 다 마주칠 수가 있어. 어떤 질문을 내가 다 받아줄 수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 선생님이 설령 30명만 되더라도 내가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제한적인 것 같아. 어찌됐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수업에서는 이제 자는 애들을 못 키워준다는 거. 왜냐하면 나머지 어떠냐면 20명이 넘는 애들을 집중해서 선생님 수업을 해야 되잖아. 근데 한 명 때문에 잠깐 수업을 멈출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야 그러면 일단 상상론의 입장에 들어가잖아. 그럼 봐봐. 자, 의미를 규정한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어떤 의미를 부여한대. 의미 부여. 야 왜냐면 내가 세부적으로 지금 어떤 니네들 일일이 바라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만약 이해를 못할 때 귀가 빨개져. 아니면 어떠냐면 눈을 깜빡거려. 그럼 내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그래갖고 어떤 학생이 만약 이해를 잘 못해. 그럼 눈을 계속 깜빡거려.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야 근데 이건 어떠냐면 상대성이 있다. 상대적이야. 왜냐면 어떤 학생이 이해 못했을 때 눈을 깜빡거리는 게 어때? 모든 학생들한테 다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 그 학생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기란 의미 이런 것도 있지만 얘들아 상황 정의에 대해서 동그라미 쳐놔. 상황 정의. 상황에 따라 정의되는 모습이 다르다. 왜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애들이 니네 친구들이 니네한테 엿을 선물해줘. 그럼 이 새끼 뭐야? 엿 먹어? 뭐 이런 얘기잖아. 근데 수능 일주일 남았을 때 엿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왜냐면 잘 붙어가 뭐 이런 의미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정의되는 모습은 다른 거야. 그래서 장점은 능동적인 존재를 인식하는 거지. 단점은 거시적인 측면은 또 소리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면 지금 6월 모의고사를 갖고 한번 얘기하잖아? 그러면 자연성을 비교하는 거랑 기능갈등 상상 구분하기 나올 거야. 근데 한 가지는 불가피한 현상 이다 아니다. 요게 좀 포인트야.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내용까지 하고 뒤에 넘어가 봐. 그래서 1번부터 선생님이 4번까지 한번 해볼 거야. 근데 니네가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2번하고 4번에다가 적어놔. 2번하고 4번이 우리 23년도 6월 문제야. 이게 가장 최신 문제다. 그러면 이게 수능 문제에 나올 가장 근접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집중하라고. 알았지? 지금 한번 해보자. 자, 얘들아 같이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해당되는 거는 자연과 사문현상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그 해당되는 거 첫 번째 문제라고 보잖아. 그러면 뭐 인상과 화가가 이러면서 나오는데 창작을 했대. 창작을 하는 거는 인간이 하는 거니까 사문이겠지. 그다음 니은에 해당되는 거 보면 표현 방식의 변화. 사문에 해당되겠지. 자, 그다음에 디귿하고 리을. 이것도 자연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야, 한 글자로 좀 적어놔. 얘네들의 공통점. 공통점은 인과관계랑 경험적이다. 한 글자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통점 갖고 시험 문제 계속 물어봤어. 그러니까 좀 확인해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거 뭡니까? 두 번째는 봐봐. 기억니은, 그 다음에 기억니은. 인과관계 경험적.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의 시험 문제 포인트는 공통점을 물어본다는 것만 좀 기억해 놓고 그것만 좀 기억해놔. 자, 그 다음에 6월 문제를 한번 볼게. 6월 문제는 어떠냐면 방출된대. 인간이 개입하는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해 성공을 한 거는 인간이 하는 거잖아. 그렇지. 변화했대. 이건 인간이 개입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거는 인간이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연산문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6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수능도 이거야. 알았지? 왜 그러냐면 이거다. 만에 하나 6월 문제의 유형이 바뀌었으면 아마 내가 바뀌었다고 얘기할 거야. 근데 6월 문제 이렇게 나온 거는 거의 9월에도 이렇게 나오고 수능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리을 기억 디귿. 그 다음에 기억 디귿. 그 다음에 리을. 자, 그 다음에 보편성 경험적. 그래서 자연사문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기능 갈등을 조금 더 생각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단 봐봐. 사회 문제를 규정을 했대. 좋아해. 계급이나. 그러니까 이거 갖고 얘기하면 가는 상상, 나는 기능, 그 다음에 갈등.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나머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상호전적 나. 자, 주관적 해석이니까 가. 집의 피지배니까 다. 그 다음에 안정이니까 나다. 그 다음에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나다. 이 정도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해당되는 거 4번 문제가 있어. 자, 4번 문제가 우리 얼마 전에 나왔던 6월 문제야.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자, A는 갈등이야. 얘들아, 양립할 수 없다. 그렇지? 그 다음에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 다음에 균형, 뭐 이런 거 나왔어. 조화, 이런 거 나왔지. 그러니까 A는 갈등, B는 기능이다. 자, 그러면 이 지문에 해당되는 거 보면 자, 상상, 기능, 갈등, 기간. 근데 선생님이 아까 내가 포인트로 정한 게 딱 이거야. 애들이 니네가 문제 풀다고 불가피하다는 용어가 그렇게 헷갈리나 봐. 알았지? 불가피. 당연한 거다 당연하지 않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능 내에서는 부자들은 당연한 거야. 알았지?
많은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너도 노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니네들도 지금 기능의 입장에서 여기서 공부하는 거야. 지금 비가 오는데 누가 집에 가서 어떠냐면 만화 보고 라면 먹고 싶지 않겠니? 근데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는 기능을 키우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사회구조. 여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문제풀이 하다가 9월 모의고사도 또 10시간 내가 분석할 거거든. 그때 새롭게 나오는 표현이 있으면 내가 또 한 번 얘기해 줄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마 수능 문제는 요 지문 갖고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 알았지? 그리고 요거는 지금 3년째 나온다 했는데 4년째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고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에 해당되는 건 1번부터 6번까지 나랑 같이 한번 볼까? 지금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요거 문제풀이 한번 같이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야, 그리고 내가 문제풀이 요거 나가기 전에 요즘에 이제 첫 수업 때 내가 많이 얘기하는데, 자, 공부 계획 같은 거는 좀 세워서 좀 공부 좀 해. 그러니까 무작정 지금 우리 이제 여름 개념이야.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와서 수업 듣지 말고 그날 공부 계획을 좀 세우더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대치동에서 수업하고 그다음 딴 지역에 수업하면 최상위권 애들이 공통점이 있다 그랬잖아. 걔네들은 수업 끝나면 그 공부 계획에 대한 게 다 세워져 있어. 알았지?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야, 오늘 만회하다 나랑 같이 이제 수업이 끝났어. 그럼 니네가 6시부터 12시까지 만약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세부적인 공부 계획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회하다 5시 반 정도에 수업이 끝나면 이제 니네 이거야. 6시부터 8시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영어를 해야 돼. 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봐. 아니면 또 8시부터 어떠냐면 10시에 어떠냐면 우리 국어를 해. 아니면 이제 10시부터 어떠냐면 우리 12시까지 어떠냐면 만약에 뭐 수학을 한다. 뭐 이렇게 정해놨어. 그러면 무작정 그냥 영어 해야지 이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2시간 영어 할 때 영어 뭐 할지까지 적어놓으라고 무조건.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그래갖고 영어 단어 50개 아니면 이제 지문 10개. 왜냐면 2시간 동안 할 분량은 내가 모르잖아. 니네가 알 수 있잖아. 그럼 내가 2시간까지는 이 정도 분량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놔. 그럼 사람은 그 분량을 정해놓으면 사람은 집중을 해. 그럼 집중을 하잖아? 그럼 2시간에 할 거를 1시간 반 만에 끝낼 수 있어. 1시간 반 만에 끝내면 30분 놀아. 알았지? 야, 그 다음에 국어도 똑같아. 야, 지문 몇 개? 2시간 동안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면 수학도 만약 한다 그러면 2시간 동안 수학 문제 푸는 능력을 니네가 알잖아.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인강 하나 듣고 문제 10문제 풀어야지 딱 생각을 해놔. 그럼 이제 더 빨리 하면 노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게 없잖아? 내가 하나만 얘기해주면 만에 하나 6시부터 8시 영어 하기로 했어. 단어 딱 3개였어. 근데 친구가 항상 스터디 카페에 있으면 문자 하잖아. 야, 배고픈데 라면 먹을래? 그럼 이제 나가는 거야. 단어 5개 외우고. 그럼 이제 라면 하나 먹고 수다 떨면 이제 어떠냐면 한 8시간 반쯤 될걸? 그 8시 반쯤 딱 들어와. 그럼 이제 아이씨 밥 먹었으니까 약간 좀 놀까 그러다가 유튜브 몇 개 봐. 나도 유튜브 하나 보면 1시간 동안 볼 때가 있어.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졸려. 이제 잠깐 자야지. 그리고 눈 뜨면 12시야. 그럼 집에 가야지. 그럼 집에 가면 이제 엄마가 또 열심히 공부했다 간식 하나 줄 거 아니야. 그럼 또 간식 먹고 잠깐 유튜브 하다가 1시 반쯤 이렇게 하다가 뒤에 자는 거지. 야, 그러면 6시간 반 동안 뭐 한 거야? 그날 단어 5개 줬어. 단어 5개야. 그러니까 제발 그것만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만약에 노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해. 근데 제발 할 분량을 정해놔. 할 분량을. 알았지? 그러면 그 시간에 이걸 하려고 하잖아.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한번 해봐. 단어 5개 외우는 거를 이 시간대로 만약 공부를 하면 2시간 이상을 공부해. 그럼 지금 20대까지 그 2시간씩 하면 150시간, 200시간이야. 사회문화 1등급, 생일 1등급, 그다음에 영어 1등급, 국어 2등급까지 오는 시간이 남아.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거는 니네가 그냥 하지 말고 머릿속에 오늘 뭐 해야지 생각만 해놔. 거창한 게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집에 나설 때 뭐 해야지 요까지. 알았지?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짜면 요렇게 짜나. 내가 이제 원래는 이거를 무슨 관련 독서실 이런 데서 짜주고 막 이런 데가 있거든. 근데 그런 거 하지 마. 돈 들어. 알았지? 그러니까 니네가 그냥 니네 스스로 짜면 돼. 딱 그래서 어떻게 짜냐면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딱 나눠. 월수금 화목토. 그래갖고 하루에 3과목 하지 말고 2과목만 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날 뭐 2과에 아니면 하나, 아니면 화목토에 2개 아니면 하나. 알았지? 영역별로. 그 다음에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때는 저녁은 좀 비워놔. 알았지? 그래갖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 제일 부족한 과목을 해. 니네가 만약 국어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에 좀 배정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에 하루 저녁 6시부터 저녁 이후는 비워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그날은 일주일 동안 공부 계획대로 따다닥 했잖아? 그러면 하루 저녁을 노는 거야. 스터디 카페에서 그냥 드라마를 봐. 아니면 게임을 해. 알았지? 놀아 차라리. 알았지?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에 하루 정도 공부하기로 계획했는 날에 만약 친구랑 놀았다 그러면 쉬는 날을 없애야지. 니네들에 대한 맞잖아. 당연히 공부해야 될 때 놀았으니까 하루 정도는 쉴 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일주일 단위로 가는 거야. 일주일 저녁 하루 놀아.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알았지? 그래갖고 이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놀다가 나중에 2주에 한 번.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수능 때까지. 이렇게 하면 수능 때까지 쭉 간다.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내가 4등급이라 그래갖고 3등급 맞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 계획대로 하면 내가 봤을 때 지금 성적에서 2등급은 무조건 올 수 있어. 무조건 올린다. 알았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떠냐면 공부 계획에 대한 걸 조금 더 생각해놔.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보면 만에 하나 여기에서 예체능을 수업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더 쉬울걸? 하나만 하면 되잖아. 맞잖아? 그리고 공부 계획대로 하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1등급 나오고도 남는 점수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제발 그냥 어떠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이거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집에 나서면서 오늘 학원이 몇 시에 끝나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 몇 시에 뭐 해야지? 뭐까지. 그리고 밥은 몇 시에 먹고 몇 시. 이렇게 하면 우리 끝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시점대로 하면 니네가 가려고 하는 단계보다 2단계 위에 대학도 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냥 가끔 선생님 보면 대치동네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관리형 독서실을 이거 해주더라고. 근데 그거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스스로만 조금 계획을 세워놔. 그러면 내가 이거 해갖고 대학 못 간 애를 본 적이 없어.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나머지 한번 볼게. 자, 문제 같이 한번 보자. 첫 번째 해당되는 거는 자, 이게 들어가. 기억에 해당되는 거, 사문에 해당되겠지? 조사 결과는 인간이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니은에 해당되는 건 어떤 자연에 해당되겠지? 폭염 이런 것들은 인간이 계획한 거 아니잖아. 그 다음 디귿, 사문, 리을도 사문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야, 그러면 해당되는 거 하나씩 한번 볼까? 존재 법칙. 자, 이거 자연이야. 자, 개연성의 원리. 이거 사문에 해당되겠지. 확실성. 우리 자연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자, 물가치적이다. 이것도 자연에 해당되겠지. 얘들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 나타난다고 하는 건 예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 자연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우리 5번에 해당돼. 자, 그러면 요거 됐고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2번. 자, 2번에 해당되는 거 문제를 보면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기억은 사문이야. 니은, 그 다음 디귿도 사문이겠지. 리은은 자연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니네들이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놔. 자연 사문이 무조건 두 줄은 아니야. 셋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생각을 해.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거 하나씩 보면 당위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맞잖아. 기억은 사문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제껴야 되겠지. 확률의 원리에 해당되는 거. 근데 사문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x라고 했으니까 얘를 제껴야 되겠지. 야, 보편과 특수가 공존한다고 하는 거는 사문. 맞잖아. 근데 x라고 했더니 얘는 제껴야 되겠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거. 이건 어떠냐면 자연에 해당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자연에 표시됐으니까 정답 어때? 얘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에 대한 거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 3번 문제가 가끔 애들이 게임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데 이거는 이 유형 갖고 변형되는 문제가 정말 많아. 알았지? 그러면 선생님 하나씩 한번 적어볼까? 자, 우리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나와. 그럼 얘가 우리 같은 관점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관점이면 몇 점을 받냐면 3점을 받는 거야. 알았지? 야, 근데 카드 2장을 받았어. 카드 2장을 받았는데 얘가 다른 관점이야. 다른 관점이다. 야, 그러면 다른 관점이면 추가로 3장을 더 받는 거지. 그렇지? 야, 그래서 나중에 총 3장을 받았어. 알았지? 자, 그래서 같은 관점의 카드가 우리 2장이 되잖아. 요 중에 얘가 어떠냐면 같은 관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1점을 받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요거 3장이 모두 어떠냐면 다른 관점이야. 다른 관점. 그럼 얘는 점수가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 맞춰보면 돼. 자, 그럼 해당되는 거 한번 볼까? 자, 얘는 기능이니까 같은 관점이니까 어때?
3점. 된 거지? 얘는 상갈, 갈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한 장씩 더 받아야 되잖아.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한번 볼까? 답은 추가적으로 한 장의 카드를 받아 득점이 확정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지. 그냥 3점이야.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지. 그렇지. 자, 을에 해당되는 게 만약 기능이 들어갔다고 해봐. 그러면 세 개의 다른 관점이니까 승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하나 봐봐. 병이 만약 갈등이 들어가. 자, 그러면 두 장이 같은 관점. 승점 1점이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 갑과 갑은 을병과 달리 1점을 받을 수 없다. 갑은 3점이 되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집의 피집의 관계는 갈등이야. 자, 그러면 얘도 갈등을 받아. 자, 그 다음 얘도 갈등을 받아. 자, 그러면 어때? 모두 다 다른 관점이니까 우리 두 개 같은 관점이니까 승점은 1점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5번에 해당돼. 그러니까 이 카드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좀 사설용이야, EBS랑. 근데 수능 형태는 어떠냐면 1번, 2번 같은 형태일 것 같아. 알았지? 그래갖고 만에 하나 카드 문제가 9월 문제 나온다. 그럼 이거 준비해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러진 않을 확률이 좀 높아.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자, 4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아까 우리 분석을 한번 했으니까 쉽게 할 수 있다. 봐봐. 양립할 수 없다. 그냥. 그러니까 A는 갈등, B는 기능.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거 이제 하나씩 한번 보면 일단은 A는 상황정이니까 A, 그다음 B. 그렇지? 불균형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상황정에 해당되는 거 상상이야. 자, 그다음 불가피하다 이게 정답에 해당되겠지. 자, 그다음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얘는 기능이니까 얘는 틀린 거지. 자, 그다음 점진적인 사회는 기능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니까 얘는 틀린 거지. 그렇지? 그다음 사회 구조의 영향력에 관련된 거는 기능과 기능. 그걸 강구하는 거는 어떠냐면 우리 상상에 대한 되겠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4번 문제까지 됐고 그다음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5번에 해당되는 거. 자, 5번 문제는 자, 똑같죠. 긍정적으로 인식했대. 자, 그다음 또 하나 기득권층의 의도가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상상 갈등이야. 역할이 나왔어. 기능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 측면 설명한대.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 측면 을병이야. 틀렸지?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자, 지배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다? 이거는 기능이니까 틀린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정답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이제 3번에 해당되겠지. 얘가 흥같다. 자, 그다음에 갈등이 보수적이다. 얘 갈등이야. 틀린 거지. 야, 능동성을 중시한 건 상상이야. 그러니까 얘 틀린 거지. 이 정도까지. 자, 그래서 우리 정답에 해당되는 거 됐고 그다음 6번 문제도 한번 다시 한번 볼게. 아까 분석한 거니까 답은 바로 나올 거야. 그래서 기억된 것은 자연. 리얼 일은 3문. 그러니까 지금 해당되는 거 우리 4번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그거다. 지금 6월 문제를 갖고 수능 문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6번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수능 문제도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7번부터 12번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지금 한번 해봐. 잠깐 시간 줄게. 자, 얘들아 문제 같이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분석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 그래서 일단 7번에 해당되는 거 보면 기억에 해당되는 거는 자연이야. 미은에 해당되는 것도 자연이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 미은하고 디귿에 해당되는 거는 3문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는 3문이야. 자, 근데 보편성은 둘의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보다 더 강한 걸 고르라고 하면 자연이야. 자, 그 다음에 가치 감축적이다. 3문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어때? 3번. 이렇게 돼.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 자, 4번에 해당되는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자연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야. 자, 필연성, 재현성. 필연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발생하는데 그건 자연에 해당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 더 넘어가 볼게. 자, 8번에 해당되는 거. 얘들아, 기득권층의 이걸 대변한대. 자, 그럼 얘는 기능에 해당되겠지? 얘들아, 사회 구조 동그라미.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기능 갈등, 얘는 그럼 상상이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거 하나씩 보면 기억 지문은 틀렸지. 이음도 틀렸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되는 거 상호 의존관계가 나와서 의존관계.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지, 그렇지. 얘들아, 그리고 요 지문 조금 확인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옆에다가 질문을 적어. 야, 적고 문제 풀어. 이거 할 때 제발 줄 쳐가면서 읽지 마. 알았지? 줄 쳐가면서 읽으면 나도 헷갈려해 어쩔 때는.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려면 요 가에 들어갈 질문을 직접 적고 문제를 풀면 돼. 그럼 헷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 하냐면 줄 쳐가면서 문제 푸는 건 수능 전주에 하는 거야. 알았지? 수능 날 하는 거다. 그 전까지는 무조건 질문을 직접 적고 생각을 해. 알았지? 그러면 실수를 안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얘는 뭐 어렵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면 자, 9번에 해당되는 기억디귿 이거는 3은 이거는 자연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3번 볼 수 있지. 얘들아 여기다가 좀 표시하자. 경험점은 얘네들 공통점이야. 공통점이 시험 문제 포인트라 그랬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볼게. 10번. 얘는 자, A는 갈등, B는 기능이야. 기득권층이 대변한다. 이 표현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병리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병리적인 거는 기능이야. 자, 집의 피집의 관계. 갈등이니까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린 거지. 그렇지? 얘네 둘 다 사회구조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에 해당되는 거. 자, 얘는 달라진다? 아니지. 의미가 달라진다. 이건 상상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5번이야. 알았지? 그래갖고 얘들아 요거 풀 때도 역시 여기다가 질문을 한번 적어. 불평등한 권력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어 웬만하면. 알았지?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은 우리 사회문화 문제 풀 때는 실수를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야. 근데 그걸 안 하려면 다양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런 포인트들에 있어서는 어떤 니네가 직접 좀 생각을 좀 우리 자세히 좀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 문제 11번이 어떠냐면 우리 현재 EBS에 들어가 있는 수능 완성 문제 중에 선생님이 대표 문제라는 문 거야. 그래갖고 상상이래. 그러니까 얘는 상상이야. B하고 C는 모른다. 질문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는 거지. A는. 상상도는 상대성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아까. 의미는.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에 해당되는 거 보면 기득권층. 얘들아 만에 하나 기득권층을 옹호한다. 이런 논리로 사용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B는 기능이고 얘는 갈등이다. 야, 전체 합의는 어떠니? 그치? 기능이잖아. 근데 정답은 2번이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뭐 3번 질문에 해당되는 거는 B가 기능, C는 갈등이니까 사회 변동. 둘 다 사회 변동에 대한 거 설명할 수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보다 더 점진적이다. 보다 더 급진적이다. 이런 차이뿐이지.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에 해당되는 거 갈등 기능이니까 틀렸지 그 질문 넣으면.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도 역시 B가 갈등 기능이니까 또 틀린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12번. 자, 12번에 해당되는 거는 자, 재생산을 위한 거래. 얘는 갈등이야. 자, 얘가 틀린 거지. 그렇지? 2번 질문에 해당되는 거 A가 상상론이야. 그럼 사회구 전체 합의? 이것도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질문에 해당되는 거시적? 거시적이라고 하면 얘도 얘가 돼야 돼. 그렇잖아. 기능 갈등 거시잖아. 사회 구조에 초점 맞추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질문 A 갈등 C는 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능동성을 경시한다가 아니라 능동성을 중시한다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틀린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 C가 갈등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거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일단은 내가 EBS 새롭게 들어간 유형을 2개를 한번 해봤거든. 근데 내가 혹시 몰라서 넣었어. 근데 아마 문제는 6월 문제가 아마 기준이 될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유형에 대한 문제만 우리가 연습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기본 문제에 대한 거 한번 시험 문제 한번 확인해보고 얘들아 요걸 한번 꺼내봐. 알았지? 그래갖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 기존의 내용의 선생님이 한 4년에서 5년치 기출문제 변형을 넣어놓은 거야. 그래갖고 일단은 요거에 대한 걸 선생님이 나눠서 한번 해볼 거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하냐면 일단 1번부터 8번까지 가. 그리고 같이 할게. 1번부터 8번.
자, 얘들아, 우리 요거 EBS랑 요거 기출분석 이거 같이 한번 할게. 그래갖고 선생님 일단 한 8번까지 하라 그랬는데 일단 한 4문제 정도만 해도 충분해. 알았지?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한 거는 거의 선생님 매년 누적을 해. 그래갖고 최신 문제가 나오면 예전 문제를 밀어내고 그냥 최신 문제만 넣는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요 내용만 조금 제대로 적더라도 문제 풀 때 전혀 지장은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에 대한 거를 나랑 같이 딱 할 때 정답을 체크 못했다 그럼 나한테 카톡해. 그럼 내가 정답 보내줄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떠냐면 얘네들이 나중에 이걸 한 번 더 연습하고 싶다 태블릿으로 그럼 또 카톡해. 그럼 내가 보내줄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 3-4번 정도 연습하면 이걸로 정리해도 우리 나중에 수능 볼 때 상관없어. 알았지?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볼게. 자,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지? 아주 경험적이야. 그 다음에 보편성이 보다 더 강한 거는 자연에 해당된다. 자, 그다음 인과관계 분명한 거 기억 디귿, 확실성 기억 디귿, 그다음 리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결국 자연사만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4개만 맞춰도 돼. 자, 그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볼까? 2번에 해당되는 거 기억 디귿은 자연, 리을은 사문이겠지. 그래서 하나만 확인해. 리을 기억 디귿, 기억 디귿. 그래서 나중에 추가될 건 여기에 니네들의 공통점만 좀 확인하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은 우리 예전에 나왔던 수능 문제야. 그래서 니은, 그 다음에 기억 디귿. 그래서 당위, 확률, 가치함 축적. 그 다음에 보편성, 보편 특수. 그 다음에 인간 분명한 거. 이거 하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기억 디귿, 니은.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거 4번 문제를 한번 보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지. 물가치적이다, 존재법칙, 개연성, 확률의 원리, 보편성. 이 보편성이 강한 거. 그러니까 보편성이 둘 다 나타나는 거 맞아. 근데 강한 걸 고르는 거. 자, 그래서 5번에 해당되는 거 보면 자, 기억, 리을, 니은, 디귿이야. 그래서 요거는 보편성이 보다 더 강한 걸 고르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니은, 디귿. 보편성이 강한 거는 기억, 리을이야. 그 다음에 가치감적인 건 니은, 디귿. 그 다음에 기억, 리을.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6번.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리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 정도 내용까지 됐고 이제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7번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일단은 자연상 비교하는 거니까 자, 니은, 기억, 디귿. 인과관계가 분명한 거 니은이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 기억, 디귿. 그 다음에 가치감적인 거 기억, 디귿. 그 다음에 기억, 디귿.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니네가 알아서 좀 적어놔. 나중에 공부할 때 좀 조심해야 되니까 23년 6월 거다. 알았지? 가장 최신 문제야. 그러니까 왜냐면 시중에 출판된 교재는 23년 6월에 이렇게 정리되는 교재도 없을 거야. 왜냐면 예전에 한 5개월 전에 나온 교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최신 내용에 대한 걸 확인해야 돼.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그 다음에 리을, 기억, 디귿, 리을, 보편과 경험.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8개 중에 한 4개만 해도 상관없어. 자연사문은. 자, 그러면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서 니네가 어디냐면 9번부터 15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쌤이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 9번부터 15번까지 한번 해보자. 알았지? 일단 할 수 있는 것만 해놔. 자, 우리 15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9번에 해당되는 거 보면 기억, 리을은, 니은은 자연, 디귿, 리을은 사문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 인과 경험.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하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10번에 해당되는 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있지? 그래서 확인해. 자, 우리 몰가치적이다. 기억, 니은, 특성, 디귿, 리을. 그 다음에 명확하다, 분명하다 이런 거. 확실성의 원리 기억, 니은,
기억력. 됐지? 자, 그러면 여기 됐고 이제 그 다음 거 11번 11번에 해당되는 거는 요거야. 기억 니은 니을 니을. 알았지? 그 다음에 니을 니을. 그 다음에 여기에다 개연성의 원리가 작용하는 건 리을하고 리을이야. 그 다음에 기억딕은 인과관계 보편성. 야, 그리고 요건 좀 조심해. 내가 이제 가끔 수업하면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요거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장애 탈이 난다. 알았지? 아, 왜냐면 지금 고3 애들이 겁나 이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해. 그래갖고 이게 잘못하면 머리도 빠지고 어떤 애들 같은 경우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먹으면 토해. 그리고 먹으면 아래로 줄줄 싸. 그런 애들이 있어. 그래갖고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떠냐면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 내내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공부하지 일주일에 하루 저녁 4시간을 그냥 노는 거야.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근데 대놓고 엄마한테 엄마 살선생님 일주일에 하루 저녁 놀라 그랬대. 그 대놓고 놀면 안 돼.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니 나 욕해. 근데 하루 종일 공부할 수는 없어 사람이. 그래갖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도 어떠냐면 정말 어려운 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도 일주일에 공부 딱 하다가 하루 저녁이 원래 하루를 놀아. 왜 노냐면 일주일에 하루 도서관이 놀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달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까 얘기한 방법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시험이 다가오면 2주야. 나중에 시험 한 달 전에는 안 놀고 쭉 가는 거야. 수능 끝나고 맨날 놀잖아.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거 한번 필요하다. 알았지? 내가 작년에 삼수생에도 수업하면서 내가 느꼈어. 얘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10시간씩 공부하니까 결국 10월달 탈나는 거. 먹으면 위로 올라오고 아래로 싸는 거. 걔 아빠 의사해갖고 5대 병원에서 건강검진 다 받았어. 아무런 이상이 없다 했어. 아무런 이상. 아무런 이상이 없어. 아빠가 전문의한테. 근데 한 가지 나중에 딱 얘기했대. 스트레스 때문에.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얘기한 방법대로 하면 그냥 공부 수능 때까지 그냥 쭉 갈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거까지. 야, 근데 어느 정도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머리도 빠진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거 이 중에서도 가끔 머리 빠지려고 하는 애들이 몇 명 보여. 알았지? 근데 물론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나중에 머리 다시 나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 12번. 자, 질서일치 기능이야. 그 다음에 갈등 상상, 갈등 기능. 됐지? 자, 그 다음 내용 하나 더 넘어가 봅시다. 하나 더. 자, 13번 확인해. 규정한대. 자, 그 다음에 조화. 그 다음에 계급. 나왔지? 그래서 상상 기능 갈등. 자, 그 다음에 상호전적. 나. 그 다음에 가. 다. 그 다음에 나다. 그 다음에 나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런 말들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6월 달에 나왔다고 하는 거 올해 수능도 또 한 번 나올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나온다. 한 번은 지배 집단이란 표현이 들어가고 한 번은 기득권이란 표현이 들어가. 이거 번갈아 가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확인 좀 해놔. 자, 그 다음 거. 자, 14번. 자, 갈등은 필연적이래. 양립할 수 없다. 이거. 올해 6월 문제, 23년 6월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너네가 표시해놔. 이게 23년 6월 거니까 다른 문제보다 올해 문제랑 작년 문제는 머릿속에 모든 지문들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알았지? 자, 그럼 해당되는 거 갈등 기능이야. 그 다음에 상, 기기, 그 다음에 갈기. 그래서 포인트가 얘하고 얘. 불가피한 현상이다라는 거. 알았지? 선생님은 내가 질문을 내가 직접 한다 그랬잖아. 근데 10명 중에 3명이 선생님 불가피하다라는 용어가 뭐예요? 이런 거 질문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니네가 좀 생각해. 10명 중에 3명이 질문한다고 하는 건 무조건 니네도 한 명은 질문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질문할 때 이런 것까지 질문해도 되나 할 정도의 내용도 질문해. 알았지?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것도 어쩔 때는 어떤 학생이 존재 법칙이 뭐예요? 뭐 이런 것도 질문해. 4번이나. 근데 얘 도대체 뭘까?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외국 살다 왔대.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내가 선생님이 쉽게 설명하려고 해. 자, 그 다음에 15번. 부연 의미.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통합.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어떠냐? 구조적인 모순이 나왔지. 갈등이야. 그래서 상상기능 갈등. 그래서 가, 다. 그 다음에 나. 그냥 다. 그 다음에 있다가 된다.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직접 적어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요거 해당되는 거 질문 이런 것들 생각해보고 이제 확인하면 돼.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한번 보고 그다음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서 16번부터 우리 어디냐면 21번까지 한번 해봐. 16번부터 21번. 자, 우리 16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16번에 해당되는 첫 번째 관점에 대한 거 보면 이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대. 알았지? 자, 그러니까 기능이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얘와 관련 기득권을 지킨다고 나왔어. 그러니까 갈등에 해당되겠지? 야, 그 다음에 의미부여. 상상이다. 그러니까 핵심 단어가 계속 들어가. 그 다음에 갑.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을병.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능동성을 중시한다는 표현도 들어가고 능동성을 경시한다 이런 말도 나오니까 그걸 좀 확실하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면 문제 볼 때. 자, 그 다음에 자 17번으로 한번 보자. 규범이 약화됐대. 얘들아 기능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을과 관련된 거는 해당되는 게 어떤 혼자 밥 먹는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데 상상론이야. 그 다음에 병은 갈등에 해당되겠지. 어떤 구조 때문에. 그래서 을갑병. 그 다음에 갑병, 그 다음에 갑이지 사회구조. 그러니까 요즘에 혼자 밥 먹는 게 어떠냐면 일상화된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선생님도 어쩔 때 혼자 가서 밥 먹어. 근데 저번에 어디 선생님 인터넷 보니까 혼자 밥 먹는 것도 레벨이 있더라고. 야, 레벨 10은 맥도날드 가서 먹는 거야. 야, 맥도날드 가서 나도 혼자 먹어. 알았지? 근데 이게 10등, 9등, 8등부터 레벨이 있거든. 레벨 1이 있어. 레벨 1은 나도 못 해봤어. 레벨 1이 뭐냐면 번화가에서 우리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이야. 그래서 거기 삼겹살집 가서 혼자 고기 구워 먹어. 거기 레벨 1이래. 그건 나도 못 해봤어. 그러니까 혼자 앉아. 나중에 한번 봐봐. 엄마 아빠랑 고기 먹으러 가는데 혼자 앉아갖고 소주 한 병 넣고 고기 2인분 구워 먹는 사람 거의 못 봤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생 돼갖고 한번 도전해봐. 알았지? 그럼 혼자 이렇게 구워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야. 쟤 뭐야 그러면서. 알았지? 그러니까 그거는 나도 조금 하게 그래. 여기 해본 사람 있니? 승부가 해본 적 있니? 그래? 민규도 해본 적 있어? 나중에 한번 도전해봐. 알았지? 야, 우리 여학생은 하지만 여학생은 더 쳐다본다. 남학생은 그냥 이렇게 먹고 있으면 저럴 수도 있구나. 근데 여학생이 혼자 먹는 거는 더 극상의 레벨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거 있으면 챌린지 한번 해봐. 알았지? 나쁘진 않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8번 한번 보자.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면 돼. 스스로.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는 자, 일단은 얘는 얘라 그랬기 때문에 기능이야. 자, 그 다음에 주관에 따라 만들어진다니까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는 거니까 얘는 상상론이다. 그럼 A는 갈등에 해당돼. 그래서 갈등 기능 상상. 그 다음 BA, B, 나.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한번 가보자. 19번. 자, 그래서 19번은 어떠냐면 긍정적으로 인식한대. 그러니까 얘는 상상이야. 자, 을은 어떠냐면 기득권층에 이게 대비된대. 갈등이지. 자, 그다음 병은 어떠냐면 역할이야. 기능이지. 그래서 을, 병. 그 다음에 병, 을. 그 다음에 갑.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쯤 되면 니네가 기출문제 유형의 단어가 다 똑같구나 알아야 돼. 알았지? 왜냐면 그런 유형을 누가 파악하느냐 파악하지 못했느냐랑 그 다음 실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야. 자, 그 다음 20번 마지막에 자 상상 갈등 기능이지. 그래서 BA, CB, CA.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이 앞에서도 나왔던 유형이야. 질문만 달라졌을 뿐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21번. 21번은 자 역할, 그 다음 의미, 그 다음에 기득권층에 해당되는 통치. 그러니까 기능 상상 갈등. 그 다음에 을갑,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강에 대한 거는 결국 문제 나오는 포인트가 지금 6월에도 나왔어. 어떠냐면 자연상을 비교하는 하나는 기능 갈등 상상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나왔을 때 문제 풀 때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일단은 여기에서 1강에 대한 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알았지? 1강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야, 끄지 마. 내가 할게.